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31살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 백엔드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네가 하고 있는 직업이 좀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지 말해줄 수 있어? 제가 하고 있는 백엔드 개발은 검색 엔진이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검색 엔진이라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어떤 검색어를 쳤었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어에 대한 결과값을 상위에 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색어에 대한 순위나 아니면은 검색어 분석 같은 거를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듣기로는 뭐 예를 들어 나이키를 찾으려고 하는 사용자가 나이크 이런 식으로 오타를 냈을 때 나이키가 나오게끔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들었거든. 맞아 이게? 나이키라는 이제 자음 모음 같은 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문장의 뜻인지 아니면 단어의 뜻인지 아니면 이게 장소인지 이게 뭐 물건인지 브랜드인지 이런 거를 다 각각 분석을 해가지고 검색어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적으로 더 주요한 업무들이 있어? 예전에는 이 업무를 중점으로 맡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서빙하는 역할로 수집, 뭐 색인 이런 전반적인 단계를 다 다루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내가 만든 데이터를 프론트 영역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상품 정보를 보여주게끔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어. 그럼 너의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돼?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가 그리고 10시까지 출근하고 10시서부터 이제 점심 먹기 전까지 그냥 뭐 이제 주요 업무 파악 같은 거를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실질적인 업무는 보통 오후서부터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진행을 하고 업무에 대한 회의 요청이 있으면 그 회의 들어가고 팀마다 주간 보고나 아니면은 뭐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 회의도 진행을 하고 그 틈마다 이제 개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지. 풀어서 설명하면 12시까지는 그냥 노는 거네? 12시까지 일을 크게 많이 하지가 않고는 있지. 커피 마시면서 그냥 업무 파악하고 메일 확인하고 슬랙 온 거 확인하고 그런 정도. 10시 출근이면 좀 뭐 탄력 근무제나 이런 게 있는 거야? 지금 유형 근무제여가지고 월 단위로만 근무 시간을 채우면 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뭐 내가 약속이 있으면은 일찍 퇴근하면 되고 다음날에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대신 이제 10시부터 3시까지는 그 회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엄청 자율적이긴 하다. 대신 재택이 없지. 재택이 없어? 재택이 없지만 유형 근무제. 그거는 좀 회사마다 다른 거지. 회사마다 어떤 정책을 가져가냐에 따라 다른 건데 나는 유형 근무제가 제일 낫다고 봐. 그러면 이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필요한 스펙이나 준비해야 되는 과정 같은 게 있어? 사실 개발자로 취업하는 경로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내가 취업하게 된 경로는 회사에서 인턴을 기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 기업에 몇 개월 동안 가 있다가 그 기업에서 이제 채용 연계까지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는 들어가가지고 첫 회사를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첫 회사를 일찍 가고 그 뒤에 이직을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일찍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직이 쉬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취업 전에는 어떻게 준비했어? 취업 전에는 내가 준비한 건 최대한 인턴을 난 많이 다녔어. 어떤 자격증 이런 것보다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동아리나 이런 내부에서 학교에서 하는 대회 같은 거나 아니면은 방학 때마다 인턴을 나가거나 2달짜리 인턴 그런 거로 이제 스펙을 쌓고 약간 자격증이나 이런 거로는 크게 준비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인턴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거는 이제 기업도 다 어느 정도 알고 데려오는 거니까 데려와서 키우는 거야? 데려와서 키우기라기보다는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거를 주고 처리하는 식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기업도 그렇게 업무가 강도가 높은 걸 주지도 않고 내가 들어가서 하는 것도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 좀 확실히 이 일을 해보겠다라는 방향성만 잘 잡으면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은 거네. 근데 내가 또 대학교 때 했던 거랑 지금 회사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랑 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래? 그래서 그게 또 무조건 대학교 때 하는 게 나랑 맞는다 이것도 잘 모르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대학교 때는.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개를 많이 해보는 게 한 달이라도 겉달이라도 걸쳐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거기서 내가 맞다 아니다를 그래도 선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이직을 좀 빨리 했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개발자 동영상을 지금 많이 찍었거든?
근데 이직할 때 연봉 점프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너네도 마찬가지였어. 연봉 점프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치. 만약 준비를 그만큼 많이 하고 진짜 네임밸류가 높은 대기업으로 간다면은 많이 점프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 회사에서 연봉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회사를 점프하면서 오히려 더 갭이 많이 벌어지는 케이스였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느 기업을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20% 이렇게 넘게 주는 데도 많고, 아, 이거는 요즘 다 회사마다 다 케바케여가지고 그 회사 내규의 테이블에 맞춰서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직전 연봉 무조건 플러스 20%, 30% 주는 회사도 요즘 많이 뽑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 같아요. 너가 다니는 데가 중소기업이야? 아니면 중견기업이야? 대기업이야?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이 직무를 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한 가지씩만 말해줘. 제일 큰. 장점은 막혔을 때 이거를 내가 계속 씨름하면서 이거를 찾아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었을 때 오는 성취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데,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찾아질 수도 있고, 그 찾는 단계에서 선임한테 물어봤는데 그 선임이 좋은 사람이면은 올바른 가이드를 주겠지만, 선임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이다 하면은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한 쿠사리를 줄 수도 있고. 다른 단점 없어. 사실 사람 관계는 어딜 가나 이상한 미친놈 있으면 단점이니까. 그런 거 말고 이 직무의 단점. 평생 공부해야 된다. 평생 알아봐야 되고, 그 평생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경쟁 상대가 지금은 이제 챗GPT다. 이제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기계랑 싸워야 된다. 근데 너 원래 수학을 좋아했었어? 나는 이제 태생 문과였는데 대학교를 갈 때 문과로는 취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대학교를 교차 지원해가지고 이제 공대로 가게 된 거지. 왜냐면 나도 성취감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문제 해결해서 성취를 하는 건 약간 수학 문제랑 좀 닮아 있는 거고. 수학 문제 잘 안 풀리잖아. 그치. 풀었을 때 뭔가 좀 좋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수학 너무 싫어. 근데 꼭 개발도 많은 영역인데 수학이 필요 없는 영역도 많아. 내가 특히 그렇고, 수학을 필요로 하는 개발자 영역이 오히려 더 좁으면 좁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직무의 장단점은 있었지만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하면 적합하다, 이런 사람이 하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성격적인 부분. 차분하고 장애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조금 더 그거에 대한 대처가 유리하니까.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몸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사람과 소통, 그러니까 보통 개발자라고 하면은 소통하는 직업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사람 대 사람으로 좀 이런 소통하는 거를 좋아하거나 그러면은 조금 장점을 못 느끼지 않을까? 맨 처음 시작이 기업의 인턴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거를 또 어떻게 알아보고 갔을 거 아니야. 그 그치. 알아본 경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그런 취업 연계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 어쨌든 학교 목적도 취업률이 목적이고, 어떻게든 좋은데 취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찾아보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을 거고,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것도 있었고, 결국 이제 본인이 찾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기업이랑 찾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 분명히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학교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게 학점도 챙기고 시간도 줄이고, 어쨌든 학교 자체에서도 찾아준 그 기업들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의 학교 내 프로그램들을 좀 더 찾아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을 거다. 오케이. 그럼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떻다 생각해? 다른 직업도 다 힘들겠지만 우리 개발자도 마냥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어쨌든 챗GPT라는 게 너무 큰 유용한 툴이 나왔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챗GPT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자신만의 색깔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하나씩은 필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지금 너의 직업, 그러니까 개발자 카테고리 안에서도 너의 직업의 평균 업계 급여가 어떻게 돼? 연봉? 신입과 뭐 3년 차로 보자. 3년 차가 대표적이니까. 근데 이게 또 기업마다 또 다 달라가지고, 대기업 기준으로는 신입 보통 이제 4천에서 5천이고, 3년 차는 너무 편차가 대중이 없다. 3년 차는 이제 그 직전 연봉에 비례해서 이제 업을 하는 거니까 이직을 한 케이스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들의 연봉을 봤을 때 대충 이제 4천에서 5천 사이로 알고 있어. 너의 직업 만족도는 어때? 10점 만점 중에 7점? 7점. 3점 뭐야? 그거에 대한 불안정? 오전을 그리고 내내 노는데도 3점이 빠지네. 수명이 짧다.
그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약간 개발자 사무실 안에서 이런 소리가 금지래. 난 어디서 들었어. 근데 이건 뭐 그냥 재밌게 하자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근무 중에 겪었던 특별한 에피소드나 밈 같은 게 있는지. 어떤 배포를 했었을 때 리스크가 큰 배포일 경우에는 이게 다른 쪽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도 배포를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이제 기다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배포를 해놓고 제발 아무 이상 없길 했는데 다른 팀에서 갑자기 이제 슬랙이 온다던가 어떤 문의가 오면은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갑자기 아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무슨 일 있어요? 하면서 보게 되면서 이제 공개 처형이 되는. 그럼 이제 수습을 해야 되지. 진짜 일 개망친 적 있어? 내가 첫 번째 회사에서 서버에서 작업을 하는데 디렉토리 파일을 날려야 되는데 디렉토리 자체를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팀장님한테 미친 새끼야 하고 그렇게 크게 사무실에서 혼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크게 잘못했지. 그게 돈과 직결이 될 수 있는 파일이다 보니까 나도 그때 당시에는 커맨드 명령어를 제대로 알고 숙지해서 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썼다가 디렉토리 자체를 날려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었지, 첫 번째 회사에서.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다. 오늘 인터뷰 고생했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블로그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어. 블로그 관리나 깃허브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라고는 하는데 이게 나도 처음부터 이 습관을 들이지 않아가지고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좀 후회가 된다. 그때 좀 습관을 제대로 들여서 처음부터 했었으면은 쭉쭉쭉 그 쌓아온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이직할 때도 그게 크게 써먹기도 하고, 블로그나 깃허브 이런 깃 관리를, 형상 관리를 조금 잘 했으면 좋겠고, 어플리케이션 이제 개발을 할 때 테스트 코드도 습관을 들여놔야지 이게 테스트 코드 개발을 할 때 같이 활용을 하는데, 습관이 안 들이면은 이제 테스트 코드 작성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그게 결국 장애로 이어지고 버그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거 두 개, 테스트 코드랑 개인 블로그나 깃 관리 이런 거. 그러니까 엄청 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기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다질 거리라는 그치. 말이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배울 건 어쨌든 그 회사에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관리하거나 배울 수 있는 거는 하는 게 좋지. 알겠어. 오늘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 술 먹어 가자.